박준규 행정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어, 오랜만에 유튜브 또 촬영합니다. 좀 주중에 시간이 없어서, 어, 오늘도 오전에, 안양에 갔다가 또 내려와서, 잠시 후에 또 미팅이 있고 저녁 약속까지 있어서, 뭐,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아마 그 기업들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저희 그러니까 민행24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 왜 우리 어, 통상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변호사한테 매월 일정 부분의 자문료를 내고 소위 말해서 법률 자문 받는 것을 뭐라고 하죠? 네, 법률 자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법률 자문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무사들한테 월 기장료, 월별로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이 이제 세무기장이죠. 근데 이제, 행정기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올해만 행정기장을 지금 이제 1, 4분기 기준으로 벌써 5건? 6건 정도 계약이 됐어요. 3년 동안 하는 걸로. 5건? 하여튼 5건 넘었어요. 5건인지 6건인지 모르겠어요. 5건 넘은 거 확실하고, 6건인지, 계약서가 넘어왔는지 그거까지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넘어왔는데, 사실, 법률 자문 또 세무 기장하면은 금액대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무 기장이 뭐 한 달에 10에서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법률 자문이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아는 이제 변호사들, 친구들 있고 후배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을까요?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월 한 50만 원에서 최대 한 100만 원 정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 민행입사가 하는 행정기장은 얼마일까 했을 때는, 사실 이 초기에는 저희도 고민 엄청 했거든요. 5만 원짜리로 해나 10만 원짜리로 해나 막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저희는 단순 자문으로는 가지 말자라고 시작을 해서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기장이 이번에 제가 5건 이상 됐다고 했죠. 분명히 5건 확실하게, 왜냐면 5건 계약이 됐고 금액이 들어온 것까지 봤기 때문에 계약금이. 근데 이제 6번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네, 분명히 계약서는 갔는데 이제 들어오는지는 내가 아직 확인 못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점을 하고 왔는데 금액이 좀 많이 비싸요. 얼마냐면 공개해도 되나? 적으면 최소 100만 원에서 많으면 500만 원까지 더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5건이 대부분 200만 원이 넘어요. 월 자문료가. 물론 이제 착수금은 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 3년을 또 계상을 하지만. 근데 이런 업무가 민행24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왜 그런가를 보면, 사실 기업들이 그동안 소위 말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잘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을, 욕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흔히 말해서 컨설팅을 많이 받아본 대표님들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어떤 절세라든가 정책 자금 위주로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회사를 키우려고 하면 또는 뭔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단순히 그런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업 인증도 만들어야 되고 기술에 대한 인증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인증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인력에 대해서 세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뭐 특허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되게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업무를 일반 직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럼 대표가 임원이 해야 되냐? 물론 대표나 임원이 하는 게 더 낫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페이퍼워크는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대표들이나 임원들이 소위 말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막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표들이 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희 민행한테 자문을 요청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행정기장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행정사업계에서 진짜 최초로 썼거든요. 아마 그거는 행정사들도 알 거예요. 최초로 썼는데 사실 행정기장이 뭐지? 아마 지금 행정기장도 정의 못 내릴 거예요. 좀 막연하게 얘기할 건데 민행24는 명확해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행정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 것, 구축을 해 놓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이 어떤 업태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간 했던 그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행정기장 업무가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인허가 업무라든가,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굉장히 저희가 워낙 방대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뭐 작성부터 하고 있는데, 그건 일종의 어떤 스파성 업무잖아요. 일회성 업무. 그죠? 한번 끝나고 나면 끝나는 업무. 근데 이런 행정기장은 2년, 3년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운영이 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유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업무를 저희가 보통 2, 3년 정도 걸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표들은 2, 3년 정도 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막상 저희 민행입사 행정기장 서비스를 경험을 해보시면 2년, 3년으로 안 끝나요. 계속해요. 왜? 한 사람 직원 쓰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그죠? 한 사람, 예를 들어 200만 원을 가정하시죠. 250만 원 가정.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거의 250 정도 되잖아요. 한 사람, 그 직원 한 명을 뽑는 것보다 저희 민행입자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많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상담하고 왔고, 조금 더 진행되면은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계약서가 넘어가 있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은 건들이 몇 건 더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민행 입장에서는, 우리 민행 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부가가치가 나오는 사업이기도 하고, 반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원 인건비를 먼저 투자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지만 직원 하나 있는 것보다 보통 저희가 한 기업에 두세 명을 배치하거든요. 최소한. 2명이 배치되면 좀 급이 있는, 아니면 3명이면은 실무자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두세 사람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다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행정기장이 주로 어떤 업무들이 많냐면 저희 현재 민행24가 하는 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제가 인스타에 보면 어디 조선소를 갔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앞으로 3년, 5년, 7년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3년, 5년, 7년 뒤에 조선소가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행정기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보통 발전 계획이면은 크게 3개에서 4개의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과 구조와 구도를 만들고 그 이루어가는 2, 3년 동안 저희가 방향을 설정을 해놔요. 자문을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직원들이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형태가 업무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제조업계보다 굉장히 한 1,000억 정도 넘어가는 회사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을 하나 더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제조업부는 그대로 두고 신규로 설립하는 이 회사를 나중에 상장을 시키려고 해요. 그죠? 상장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상장 프로세스를 고려한 회사를 만들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 거기도 인원수가 상당히 되는데 사실 상장 프로세스를 가본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장 프로세스에 맞춰서 가는 형태. 그리고 또 그 디자인 회사인데 여기는 R&D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을. 그러면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이 회사에 대한 행정기장이겠죠. 예를 들어 오늘 같이 이제 제가 오전에 안양 가서 미팅하고 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이에요. 근데 제조업도 여러 종류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표현하면 단순 제조가 있고 복합 제조가 있고 하이 퀄리티를 구하는 제조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단순 제조예요. 단순 제조 회사가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싶어도 뭔가 어떤 제도적인 혜택을 받고 싶어도 단순 제조는 지원해주는 정책이 별로 없어요. 단순 제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제조를 어떻게 융복합 제조로 옮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회사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2, 3년간 이제 행정기장을 해드리는 거고, 또 다른 이제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6차 산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물류 쪽으로 그 농업회사 법인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이거고 물류대로 가고 나중에 6차 산업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6차 산업이 뭐예요? 예전에 6차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농촌용복합 인증사업이라고 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2년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쭉 짜주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장이 어떤 뭐 단순하게 문서만 대행하면 공통적인 프로세스는 있겠죠. 근데 공통적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행입사에서 말하는 행정기장은 그 기업의 컨디션을 확인해보고 그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어느 정도 캐파를 좀 봐주는 거죠. 물론 그 컨디션 안에 다 녹아나겠지만 이런 내용을 보고 맞춰서 그거에 맞게끔 행정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행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광의적이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소송, 세무사는 뭐 세무기장, 그리고 노무사는 뭐 노무, 그다음에 법무사는 등기, 뭐 이런 식으로 변리사는 특허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행정사는 그게 없다 보니까 행정이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5만 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5만 가지 잡다하다가 아니라 5만 5천 가지래요, 진짜. 그걸 분석하신 모 행정사님이 행안부에 계셨던.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기업 행정은 아시겠지만 더 복잡하거든요. 기업의 환경,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 아까 업종, 업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민행입사 행정기장 서비스는 그렇게 기업에 맞춰서 특화시켜서 자문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퀄리티 있게 나오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일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분명히 홍보할 건데 모 지역에 2천억이 넘습니다. 2천억이 넘는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1년 정도 프로세스거든요. 지금 그거 저희가 그거 단독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단위 경쟁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고 민행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한 5개월차, 6개월차에 됐어요. 지금 관련 시하고 도에서 담당자가 저희가 가져온 프로세스와 사업의 방향의 자료를 보고 너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매니저가 저한테 전화해서 대표 행정사님 처음에는 사실 민행입사의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이거는 꽤 컸거든요. 수천만 원 했겠죠. 왜냐면 단기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1, 2억도 아니고 수천억이 투자가 되는 금액이니까 당연히 비용도 커지겠죠. 수천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었어요. 저희가 제일 비쌌대요. 단가도 경쟁해서 저희가 됐거든요. 단가 저희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도 저희가 됐는데 그때 되게 고민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그 글로벌 회사의 자회사가 저희한테 고맙다고 메일도 왔고 또 저한테도 직접 담당 매니저 전화해서 대표님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참 보람 있는 일인데 그런 업무들을 우리 민행24에서
저희가 행정기장 서비스라는 브랜딩으로 그렇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지금 회사를 진짜 키우고 싶고 좀 성장을 시키고 싶고 회사의 어떤 그 관리적인 프로세스를 딱 갖춰서 내가 회사의 그 모든 어떤 프로젝트의 업무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또는 내가 이 업무를 지금 향후 방향을 잡았는데 이거 내가 잡기 쉽지 않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동안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잡아달라. 아니면 또 투자를 받게, 그러니까 오늘 회사가 IPO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또 그거에 맞게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투자라는 거, 투자 유치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면 저희가 충분히 인터뷰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행24 행정 서비스를 한번 진짜 관심 있으신 기업분들은 한번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투자한 그 금액 최소한 3, 4배 이상을 뽑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팟성으로 업무를 문의하는 것보다는 아예 1년, 2년 대놓고 자문해드리면 사업계획서도 저희가 범위 안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다 써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